주변 산세가 좋아 힐링하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집인데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집 앞까지 진입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검은 기와의 황토 벽돌 마감으로 한옥집 느낌이 물씬 나는 집이라는 건데요. 실제 제가 현장 가서 본 결과 집 컨디션은 우수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긴 한데 물어줄 돈도 없어 권리관계가 깔끔합니다. 이 때문에 초보자들도 접근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한옥집, 벽돌 마감이 이제 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토집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전통 한옥집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만족스러운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그 땅의 경계면도요, 직사각형으로 땅도 모양도 잘 빠졌고요. 물론 이제 땅이 이제 세필지긴 하는데 그냥 문퉁거려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진입로는 이제 대략 한 3m, 4m 그 폭 가진 도로 폭을 따라 물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사로는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이 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오르막길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엑셀은 좀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 보면은 본권 앞마당까지 지금 차가 한 대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살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마당까지 차가 한 번에 쑥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보통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의 그런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리고 이 도로를 따라서 양옆으로는 이제 집들하고 그 농경지로 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로 옆에 본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 건물 승인 연도는 알 수는 없지만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건축물 대장.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 착공일이 2005년으로 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2005년에 났다고 하면은 승인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거고, 여튼 이제 지은 지가 한 20년 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착공이 그렇게 됐고 지금 건물 외관 상태로 보면 이게 20년이 좀 지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외벽이 황토벽, 검은색 기와며, 그리고 여기 측면인데 여기도 출입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옆에는 담벼락으로, 그래서 검은 기와가 좀 인상적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쪽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수도나 이런 것도 집 앞에 저렇게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저기서도 이제 물을 깃고 좀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보면요, 본권까지 앞마당이 그 도로에 잘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본권 앞마당에 이제 차가 들어오면 저렇게 이제 그 주출입문이 앞에 떡하니 있죠. 그래서 주출입문까지 약 이제 계단이 한 4계단 정도, 돌 계단인데요.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측면에는 저렇게 이제 그 경계면이 보이죠.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 아니,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가 매각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본권의 땅은 이제 본체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나무랑 이제 비닐하우스, 대부분 이제 어떤 농경지, 전형적인 시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통창으로 대부분 다 돼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출입문도 보면 양쪽으로 나무로 좀 이렇게 그 틀을 잘 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옥집 요 정도 지으려면 꽤나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황토 벽돌로 마감을 다 쳤고, 그 다음에 기와도 보니까는 일반 기와가 아니라 돌기와 그대로의 형태를 갖고 와서 쓴 것 같아요. 인조 기와가 아닌. 그래서 요 정도면은 기와값도 꽤나 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감정이 3억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땅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건물값이 다수를 좀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이제 감정가 대비 한 1억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주도로고 아까 올라올 때가 이제 진입로였잖아요. 여기 앞에 이제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시골 생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보면은 기와가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멀끔하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풍경도 괜찮습니다. 바로 앞에 작은 저수지가 있긴 한데요.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 그러니까 주변 산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풍경도 좀 멋들어졌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긴 해요. 이게 보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보증금 300에 월세 30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런 집을 전세로 살았으면 돈이 만약에 후순위로 된다고 하면 보증금 날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집에 월세 300에 30이면 괜찮지 않나요? 그죠? 감정가가 3억이고 물론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상적인 거래로 월세를 사는 게 아닌 거, 지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싸게, 요 정도 집이 어떻게 월세 300에 30일까요? 그죠? 그래서 싸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경매되면서 지금 보면은 큰 돈 날리지 않고 싸게 거주 비용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월세 사는 분들도 있으니까 임대 목적도 꽤나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제 여기가 완전한 시골이긴 한데요. 그 마을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뭐 지역 구획도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도 계획관리 지역은 위치적으로도 향후 이제 도시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역 자체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마찬가지로 계획관리 지역에 있고, 그리고 면내나 이제 인근 고속도로도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유명 관광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힐링하기,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좀 쉴만한 공간을 좀 찾는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그리고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는 깔끔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분은 명도를 해야겠죠. 위에서 봤을 때 땅에 대한 경계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가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시멘트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아쉬운 점은 이제 텃밭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경계면이 잘 돼 있고, 여기가 한 3, 4m, 2, 3m 되는 도로인데 차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붕을 다시 보더라도 좀 기분이 멋들어지고 탈락된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쪽이 저수지가 하나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왕복 2차선 도로거든요. 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기부터 완만한 경사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엑셀을 밟고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본권이랑 비슷한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비닐하우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을 보면 여기가 주출입문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쪽이거든요. 이쪽이 서쪽.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북서향, 서쪽에 가까운 북서향을 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본권인데요. 지금 필지가 하나, 둘, 세 필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필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직사각형이고 이 도로에 잘 물려 있다. 그래서 이제 매각 대상을 보면은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땅이 117평 정도. 그래서 땅값은 1,500만 원. 좀 그렇게 많이 비싼, 땅값이 비싼 동네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고요. 건물은 이제 주택 하나, 일반 목구조 규화 지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한 40평 정도 되니까 제 생각으로 이 정도면 방이 한 3개, 최소 3개 정도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욕실은 한 2개 정도. 근데 보면은 이제 이 건물값이 이 한옥집이고 황토벽돌 마감했기 때문에 이 건물값이 2억 8천 정도 잡히고, 땅값은 한 2천만 원 정도, 2천도 안 되죠. 한 1,600 정도 잡힌 겁니다. 그래서 총 감정이 3억 정도가 됐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 3억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1억 4천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128평, 건물은 이제 40평 정도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요게 유찰이 한번 됐다가 올해죠. 올해 6월 달에 한번 매각이 됐다가 미납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지금 변경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가가 1억 4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 2억으로 썼다가 미납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비싸게 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2억 대니까 얼마를 썼지는 모르겠지만 담도기차라면 좀 무섭거든요. 내가 좀 비싸게 샀나? 뭐 이런 생각. 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납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이 하나입니다. 최선 순위 일정이 2천,
24년 3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전입 날짜가 3월 18일입니다. 근데 이제 전입을 하고 그 다음 날 19일 19일 0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3월 19일 보통 8시나 9시거든요. 09시 그때부터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여튼 같은 날짜잖아요. 얘는 그 다음 날이 19일이고 얘는 이제 당일 날이니까. 근데도 얘는 이제 00시니까 선순위예요. 그죠? 얘보다도 좀 빠르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줘야 되는데 확정 일자가 있든 없든 간에 좌우시간에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은 이제 경매가 요게 이제 진행이 된 지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월세를 납부를 하면은 360이잖아요. 근데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월세를 납부를 안 해요. 상가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보증금 1000에 60이거나 뭐 3000에 100이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안 냈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에서 깝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수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게 납부를 안 하면은 이게 까져서 선순위 이라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물어줄 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명도 대상자이죠. 그래서 뭐 3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딱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을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조금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 건축물 대장상 위반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이고 여기 한 40평 정도 되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이 한 3개 정도 빠지고 화장실이 한 2개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착공일이 2005년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20년 됐다는 건물인데, 근데 황토벽 색감이나 그 다음에 검은색 기와 지붕이나 좀 색감이 좀 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하다는 거는 그래도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좀 근거인데, 여기서 보시면 딴 거는 뭐 없고, 여기 보면은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허가일하고 착공일을 직권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 삭제했다고 하면 이제 공무원이 보고 나서 이제 삭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삭제를 했을 뿐이고 만약에 이게 직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에 이제 노란 딱지 위반 건축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된 연유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건축물 대장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하나 체크해야 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낮은 가격수로 보면요. 지금 요게 본건 같은 경우는 땅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아까 얘기한 게 128평, 대략 한 13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160평 정도, 한 150평 정도 돼요. 근데 내부 상태는 괜찮죠. 근데 좀 오래됐습니다. 얘도 오래됐고 얘가 가장 쌉니다. 얘는 근데 평수가 한 70평, 37에 20에 한 65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건보다도 한 절반 정도의 땅을 갖고 있고 이제 나온 게 7천만 원이다.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건 같은 경우는 땅값이 아까 감정이 1,600만 원밖에 안 됐고 건물이 2억 8천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값이 상당히 좀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그 감정가 대비 현재가는 많이 싸졌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위치를 볼 텐데요. 본건이 이제 여기 있고, 지금 여기가 버스 정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보면은 여기 있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가 있는데 지도상으로는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다음 버스 정류장인데 여튼 지금 버스 정류장은 바로 앞에 있다. 주도로 여기 왕복 2차선 도로에. 그래서 그 생활하기에는 괜찮고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주변이 좀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아니고요. 대부분 논밭 그리고 집이 한두 채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변이 이런 식으로 농경지로 이제 산하고 둘러싸여 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도 면내입니다. 면내도 가깝습니다. 여기가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구불구불 하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시내, 본건이 여기 있고 시내까지 여기가 군청이거든요. 임실 군청. 근데 이제 31분 정도 걸려요.
근데 키로수로 따지면 22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30kg 공방이고, 위로는 이제 전주가 있어요. 김제,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정읍, 아래쪽으로는 담양, 순창, 곡성, 남원, 장수, 진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순천 완주 고속도로, 그 다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긴 합니다. 좀 거리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면내도 좀 꽤나 가까이 있고요. 군청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면내도 여기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도 면내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해당 물건을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가격이 한번 되게 싸졌죠. 근데 보통 한번 낙찰이 되고 미납이 되면은 특별 그 매각 조건으로 이 보증금 20%를 거는데 그냥 내비뒀네요. 그죠? 그래서 1,400만 원에 10%의 보증금을 하는데, 여튼 가격이 3억대에서 1억대로 많이 싸졌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땅값은 굉장히 싼데 그 건물값이 이 검정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집 그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이제 메리트가 좀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 받고 줘야 할 돈이 임대보증금 300만 원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이 30만 원 납부를 안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보증금에서 까져서 결국에는 1년만 납부 안 하면 360이잖아요. 그래서 여튼간에 낙찰 받고 물어줄 돈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제가 현장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 풍경도 너무 좋고, 가격적인 것도 한옥집이 완전 그 오래돼서 어떤 이제 관리나 보수가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가서 이제 주변 정리만 하고, 옆에 이제 좀 일상 물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변 정리만 하고 그런 정도의 수리 부담 없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참에 이제 그좀 한옥집 그리고 향토집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 보세요.